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원어민들이 정말 얼마나 쉽게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말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원어민들이 실제로 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tea?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Would you like some? 이 부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혹은 여러분 사무실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에게 차 좀 드릴까요? 혹은 뭐 물 좀 드릴까요? 뭐 커피 좀 드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표현이라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그쵸? Would you like some? 하시면 되고 뒤에는 어떤 아이템인지 아이템만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Would you like some tea?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도 해볼게요. 커피 좀 드릴까요? 그쵸? Would you like some coffee? 하시면 되고 물 좀 드릴까요? 그쵸?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미 배운 쉬운 이런 표현 가지고 원어민들은 쓰고 있으니까 이 표현만 익혀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뭐 좀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괜찮아요 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아니요 괜찮습니다는 영어로 no thanks 하시면 돼요. no 여기가 아니요 그리고 thanks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순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한국말로 좀 번역해 보자면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느낌이 돼요. 좀 거꾸로 순서가 반대가 되죠. 하지만 그런 순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표현을 입에 귀에 익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상황에 바로 쓰시면 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No thanks. 한 번 더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No thanks 하시면 되고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tea? No thanks. 네, 되셨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A와 B의 뭔가 대화문이었는데 이번 페이지는 그냥 한 사람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영어는 뭔가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영어를 합쳐서 내가 진짜 그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표현도 이 영어 표현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녀는 일어났다. She stood up 하시면 되는데 stood up 이렇게 발음하시기보다는 she stood up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She stood up. 그쵸? She stood up.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그쵸?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장 보면 and 그리고 left the roo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she라는 말을 제가 발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생략을 보통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she, 그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란 말이 두 번 들어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제가 두 번째 문장에 괄호하고 넣어놓은 이유는 방을 떠난 것도 그녀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는 거고 여러분도 웬만하시면 그냥 두 번째 she는 생략하고 말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he stood up.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And 그리고 left the room. 그쵸? left는 떠났단 얘기예요. 떠났습니다. the room. 그 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발음하실 때 left the room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left the room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음하실 때. 그러면 밑에 문장 한번 저랑 같이 해보고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left the room.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녀가 일어나서 방을 나간 거예요. 이때는 she stood up and left the room.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없죠. 그쵸? 우리가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이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피 좀 만들었는데 좀 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어 볼게요. 내가 made 만들었습니다. some coffee. 약간의 커피를 약간의 커피를 만들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커피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뭐 드립커피로 내렸건 뭐 원두를 볶아서 내가 직접 어떻게 뭐 갈아서 했건 그냥 믹스 커피를 탔건 커피 만드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었던 간에 내가 커피를 만들었으면 커피를 탔으면 그냥 이 표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읽어보면 I made some coffee. I made some coffee. 그렇죠? 내가 커피를 좀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봤던 표현인데 Would you like some? 그렇죠? 여기서는 이미 우리가 커피인 줄 알기 때문에 Would you like some coffee? 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뭔지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좀 드릴까요? 이게 뭐라고요? Would you like some? Would you like some? 하시면 돼요.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커피를 좀 만들었어요. I made some coffee. 조금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열심히 만들었고 조금 마셔볼래? 이렇게 얘기할 때 Would you like? I mad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네, 되셨고요. 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딱 한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쵸?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서빙 하시는 분이 종업원 분이 웨이터가 친절하지 않았었고 그게 나를 되게 화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약간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어부터 읽어볼게요. The waiter, 그쵸? wait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The waiter wasn't kind, 그쵸? wasn't was not의 줄임말이고 was는 과거를 얘기하죠. 친절하지 않았다, 그쵸? The waiter wasn't kind. The waiter wasn't kind. 근데 사실 wasn't kind라고 하시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발음했던 것처럼 wasn't kind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훨씬 더 원어민에 가깝고요. 저랑 같이 윗문장 다시 한 번만 발음해 볼게요. The waiter wasn't kind. 그 다음에 밑에 it.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말은 위의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웨이터가 친절하지 않은 그 사실이 made, 만들었어. me, 나를 angry, 화난 상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made me angry. 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든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화났을 때는 두 번째 문장 그냥 쓰시면 돼요. It made me angry. 그렇죠?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자,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 다들 이런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어디 뭐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그쵸? 어디 뭐 이렇게 상점에 갔는데 거기 상점 종업원이 친절하지 않아서 화났었던 경험 한 번들 있으시죠? 그 경험을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 읽어보시는 거예요. The waiter wasn't kind. It made me angry.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런 교실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어떤 강의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질문 있으시면 손 드세요. 그렇죠? 영어로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이 말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입에서 잘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If 만약에 you 당신이 have a question, 그렇죠? have는 가진다, a question 질문을 갖고 계신다면,
그쵸?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 have a question. 한 번 더요. If you have a question. 그쵸? If you have a question. 질문 있으시면 raise your hand. raise가 들어 올리다예요. raise의 뜻은 들어 올리다. raise 들어 올리세요. 뭐를 들어 올릴까요? your hand 당신의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raise your hand 그쵸? raise your hand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 이건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네, 되셨습니다. 자, 다음 또 표현 배워볼게요. 자, 숙제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숙제 제출하세요 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예, 학생이 얘기하는 거죠. 죄송해요 깜빡하고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요. 이런 서로 대화문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무언가를 제출하라고 얘기할 때 hand i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hand in 이게 제출하란 얘기예요. hand in your homework 그렇죠? hand in your homework 그렇죠? 제출해라 너의 숙제를 your homework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hand in your homework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 한 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sorry 죄송해요. 원래 I am sor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I am은 생략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sorry 죄송합니다. I forgot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기억을 잊은 겁니다. 물건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잃어버렸다. 기억은 잊어버렸다. 이 forgot의 의미는 잊어버렸다예요. I forgot to 무엇 하는 걸 잊어버렸다. 즉 무엇 하는 걸 깜빡했다는 얘기입니다. I forgot to 깜빡했어요. 뭐 하는 걸? bring it 그쵸?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I forgot to bring it 그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있는 맨 마지막에 it 이게 가리키는 단어는 homework겠죠. homework 그쵸? 내 homework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 그럼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Sorry, I forgot to bring it. 그쵸? I forgot to bring it. 그쵸? 가져오는 걸 깜빡했습니다. 학교에서 자주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Hand in your homework. Sorry, I forgot to bring it. 네, 되셨습니다. 또 다음 볼게요. 자, 이런 경험 요즘은 없죠. 사실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은 다 이거 이제 번호 키로 문을 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학생 때라든지 뭐 20, 30년 전에는 그렇죠. 항상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열쇠를 잊어버려서 혹은 잃어버려서 열쇠를 잃어버려서 혹은 뭐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문을 못 열고 집에 못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 있으시면 이 표현 한번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I couldn't 나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I couldn't could는 can의 과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 couldn't 하지 못했습니다. 뭘 못했을까요? unlock 이걸 못한 거예요. 이게 on이고요. 뒤에 lock이 있는데 lock은 열쇠로 잠그는 거고 unlock은 열쇠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로 열지 못했습니다. I couldn't unlock the door. 문을 열지 못했어요. 문 못 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못 열었을까요?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내가 lost 잃어버렸어. the key 열쇠를 잃어버렸어. 열쇠 잊어버려서 문 못 열었어. 이런 말도 실제 상황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원어민들이 되게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알고 보면 원어민도 이렇게 쉬운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쉽다. 내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실제 그 상황에서 이 말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I couldn't unlock the door. I couldn't unlock the doo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I couldn't unlock the door because I lost the key. 네, 잘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늦잠 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늦잠 잤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늦잠 잤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제 늦게 자서 늦잠 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늦게 잤어란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I went to bed late. I went to bed late. went는 고의 과거죠. 그래서 원래는 go to bed, 침대로 가다인데 go to bed를 침대로 가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go to bed는 자러 가다 혹은 잠자리에 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 들었어. late, 늦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ent to bed는 절대 go to bed는 절대 침대로 가다가 아니에요. 침대로 가다라고 하려면 go to the bed 이렇게 말씀하셔야 침대로 가는 게 되는 거고요. 더가 빠지고 더나 이런 거 안 오고 그냥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I went to bed late. 나 늦게 잠들었어. That's why.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That's why.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넣는 거예요. That's why. 그게 이유야 라는 말이죠. 그게 이유야. 무슨 이유? I overslept. 내가 늦잠을 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내가 낮잠 잔 이유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써놓은 한글처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늦잠 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That's why I overslept. 그렇죠? over 넘치게 slept 잠을 잤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원형은 oversleep 이란 표현인데 과거형으로 overslept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overslept라는 단어는 내가 마음 먹고 늦잠 잔 게 아니고 실수로 늦잠 잤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 went to bed late. That's why I overslept.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상황일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본 표현과 연관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했을 때 여러분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표현이겠죠. It is 10 o'clock. 그렇죠. It is 10 o'clock. o'clock이라는 건 정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It is 10까지만 하셔도 돼요, 사실. 10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It is 10 o'clock 이렇게 하면 10시 정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It is 하시고 숫자 넣으시면 돼요. It is 10 10시야. It is 9 9시야. It is 8 8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t is 10 o'clock 10시 정각이야. 너 또 늦었어 라고 할 때 You are late again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You are late. 너는 늦었다. You are late. 너는 늦었어. Again. 또 이런 느낌이죠. 다시 혹은 또 이런 느낌이요. 반복해서라는 얘기고 반복해서라는 그 표현 느낌이 있는 말이고요. 이 단어 읽으실 때 again 아니고요. again. again.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생긴 거는 꼭 again 할 것 같은데 again 아닙니다. again 하시면 돼요. 다시 읽어보면 You are late again. 그렇죠. You are late again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It's 10 o'clock. You are late again.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대화문이네요. 그쵸? Where is your mom? 엄마 어디 계셔?
그렇죠. Where is your mom? 보통 이제 아빠가 자녀에게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Where's your mom? 너희 엄마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your 빼고 말하셔도 돼요. Where's mom?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Where is your mom? 엄마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ere is 이 부분이에요. where is 하시고 사람 혹은 사물 넣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방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where is 하고 그렇죠? my bag 넣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답할 때 in the kitchen 그렇죠?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알고 싶은 건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where 이거를 가장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in the kitchen. 그렇죠? 부엌 안. 이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전체 문장을 풀 문장으로 만들자면 she is 그녀는 있습니다. in the kitchen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 대화문에서는 she is는 생략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마 어딨어? 부엌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어딨어? 부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Where is your mom? In the kitchen.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풀문장을 우리는 공부해보자면 she is 그녀는 있습니다. in the kitchen 부엌 안에 이렇게 풀문장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here is your mom? In the kitchen. 네, 되셨고요. 20개 준비했는데 이제 딱 절반 왔습니다. 절반 동안 남은 후반전 절반 동안도 힘내서 가보시면 여러분 영어에 정말 큰 도움 될 거예요. 조금만 힘내고 가봐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 상대방의 안부는 how are 그 다음에 you 이렇게 묻잖아요. how are you 근데 여기는 how are 까지 하신 다음에 너의 부모님 your parents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are your parents? 좀 부모님은 어떠셔? 이렇게 친구끼리 만났을 때도 그렇고 상대방 부모님의 안부를 우리가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how are your parents? 부모님 좀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보통 우리가 좀 잘 안 지내셔도 잘 지내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답을 제일 많이 합니다. They are fine. 그렇죠? They are fine. 여기도 사실 뭐 fine 이렇게만 뭐 말씀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서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they are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They are fine. 그렇죠? 그분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잘 지낼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I'm fine. 그렇죠? I'm fine. 그리고 그들이 잘 지낼 때는 they are fine. 그렇게 한다. 그것만 좀 이제 이 주어와 비동사가 바뀌는 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How are your parents? They are fine.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을 묻는 거예요. 색깔.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색깔이에요. 어떤 색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색, 무슨 색, 이 단어를 알면 좋은데 그거는 영어로 보시는 것처럼 what color 하시면 돼요. What color? 무슨 색이야? 뭐가? Is your car? 너의 자동차가 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기 때문에 your car is가 맞는 순서지만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오죠. 그리고 위의 문장은 의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What color is your car? 네 차 무슨 색이야? 이렇게 묻는 거고요. 여기도 그냥 blue 라고 말하셔도 되고 아니면 it is blue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주어가 짧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략하고 생략 안 하고는 전적으로 여러분
뜻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략을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그거를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생략은. 자, 읽어보면 it is blue. 그쵸? 그것은 파란색입니다. 그쵸? 네 차 무슨 색이야?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What color is your car? It is blue.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좀 늦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늦은 것 같을 때, 제가 늦었나요? 이렇게 하면서 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어떤 상황일 것 같냐면, 우리가 이제 10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늦지 않으려고 한 9시 59분이나 아니면 10시 정각에 딱 갔는데, 이미 상대방들이 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시에 왔는데도 왠지 조금 내가 좀 늦게 왔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Am I late? 제가 늦었나요? No, 아니요. 딱 제 시간에 오셨어요. You are on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on time이라는 거는 정시에라는 표현이에요. 정시에. 그래서 no, 아닙니다. You are, 당신은 왔어요. on time, 정시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on time은 정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시.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in time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in time은 뭐냐면 비슷한데 on time과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in time은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는데, 좋아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야구에 왠지 그 기본적인 규칙은 아시잖아요. 그 야구에서 세이브 알죠? 세이브. 이렇게 타자가 공을 치고 1루로 달렸는데 1루에서 공보다 내가 먼저 도착하면 세이브인 거잖아요. 그 세이브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늦지 않고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도착하면, 그쵸? in time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왔다. 그쵸? 너는 늦지 않았어. 아웃되지 않았고 세이프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in time을 쓰는 겁니다. 아웃되지 않고 세이프 됐을 때 in time. on time은 그냥 딱 정시에. 네, 정시에 라고 얘기할 때 on time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Am I late? No, you're on time. 네, 되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시끄럽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나 일하고 있잖아. 나 공부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Please be quiet. 그렇죠? Please. Please는 약간 공손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Please be quiet. quiet라는 이 말은 조용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quiet, 조용한. 근데 그 앞에, 형용사 앞에 be라는 이 단어를 붙여주면 조용히 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주어 없이 그냥 동사 원형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명령문이 됩니다. 그래서 be quiet, 이게 조용히 해라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공손하게 please라는 단어를 붙여줬다고 보시면 돼요. Please be quiet,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I'm working, 나 일하고 있잖아요. 그쵸? 진행형이죠. 비동사 am 왔고요. work란 단어 뒤에 ing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하고 계시거나 공부하고 계시거나 뭔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시끄럽게 떠들 때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Please be quiet, I'm working 하시면 되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lease be quiet, I'm working.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된 건 대화문인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핸드폰이 울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또 전화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Your phone, 너의 전화기가 is ringing, 울리고 있어. ring은 울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 벨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Your phone is ringing. 너 전화 온다. 야, 너 전화기가 울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딴 거 하느라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죠. Can you answer it? 네가 좀 받아줄래? 네가 좀 받아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뭔가 해줄 수 있냐고 물으실 때는 Can you? 하고 물으시면 돼요. Can you? 해줄 수 있어? 뭐를? Answer it? 하시면 되고 여기서 it 이게 나타내는 거는 핸드폰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answer the phone 이게 전화에 응대하다 전화를 받다라는 표현이에요. Can you answer it? 네가 좀 받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Your phone is ringing. Can you answer it? 네,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누군가 아파 보일 때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 안 좋니? 좀 열이 있어. 예, 이런 대화문이고요. 그냥 누군가가 안 좋아 보이면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Are you sick? 그렇죠. Are you sick? 어디 아프니? 그렇죠. 어디 아프니? 근데 우리도 아픈이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어디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sick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가 아프거나 좀 안 좋거나 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re you sick? 그쵸. Are you? 하고 형용사 넣으시면 Are you? 의문문 만들 수 있고요. sick은 형용사입니다. Are you sick? 어디 안 좋아? Yes. 안 좋아. I have a fever. 그쵸.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A fever. 열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영어에선 얘기해요. 그래서 감기도 가지고 있는 거고 열도 가지고 있고 뭐 기침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어떤 증상들 있잖아요. 몸에 아파서 나는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Yes, I have a fever. 네, 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여기도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Are you sick? Yes, I have a fever. 네, 읽을 기회를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시계를 이렇게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있는데 저 시계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저 시계가 지금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 고장 난 건지 궁금할 때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Is that clock working?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도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 is가 제일 먼저 왔고요. 원래 이게 의문문이 아니라면 is의 위치는 clock과 working 사이에요. 그쵸? That clock 저 시계가 is working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질문하는 거니까 그렇죠. Is that clock working? 하시면 되고 벽 시계는 보시는 것처럼 clock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시계가 일하고 있느냐 그렇죠. 시계가 일한다라는 거는 시계는 그냥 시간만 잘 알려주면 똑똑똑 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계가 가는 거야? 저 시계에 작동하는 거야 라고 물으실 때 Is that clock working?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일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work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고 고장났어요. 아니야 그 고장났어 라고 할 때 No, it is broken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말은 시계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broken 이라는 거는 고장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is broken 즉 is는 비동사니까 be broken 고장나다 고장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broken 아니요 그거 고장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Is that clock working? 되셨고요. No, it is broken. 네, 되셨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네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가겠습니다. 자, 커피 좀 드릴까요? 그렇죠. Do you want some coffee? 그렇죠. Do you want some coffee? 하시면 됩니다. Do you want?
원합니까? some coffee, 커피를. 커피 좀 드릴까요? Do you want some coffee?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영상 초반에 배운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었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와 Do you want some coffee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Would you like some? 이게 조금 더 격식을 차리고 공손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대한테는 Would you like some? 조금 더 편한 상대한테는 Do you want so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Do you want some coffee? 저 커피 좀 드릴까요? No, 아니요. 저 커피 안 마셔요. I don't drink coffe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I don't drink. 나는 마시지 않습니다. 뭐를요? 커피를. I don't drink coffee는요. 일상적으로 나는 커피 안 마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카페인에 너무 예민해서 저는 커피 잘 안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No, I don't drink coffee. 하시면 되고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Do you want some coffee? No, I don't drink coffee. 되셨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날씨 좋은 날, 그쵸? 정말 날씨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씨 진짜 좋다. 우리 산책하러 좀 나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The weather, 날씨죠. The weather is nice. 날씨가 좋아요. The weather is nice. 와, 날씨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Shall we go for a walk? 라고 되어 있는데, shall we? 이 shall 이란 단어는 이거 하나만 알아주셔도 돼요. Shall we? 이 표현. Shall we? 위까지 같이 넣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같이 할래? 이렇게 물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냥. Shall we? 같이 할래요? 뭐를?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이게 산책 가다예요. 산책하러 가다.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o for a walk 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walk. 그쵸? 걷는다. walk. 이겁니다. walk. 이게 걷는다예요. 일하다. work는 work. 다르죠? 이거는 walk. 발음 구분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shall we go for a walk 하실 수 있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일까요? 90년대 후반일까요? 그때 shall we dance라는 일본 영화가 되게 한번 흥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온 표현이죠. shall we? 그렇죠? shall we dance는 뭐예요? 같이 춤추실래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shall we go for a walk? 같이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날씨 좋다. The weather is nice. Shall we go for a walk? 네, 되셨고요. 마지막 20번째 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런 소리 정말 자주 하는데 저희 특히 아들이 TV 볼 때 TV 소리를 너무 크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방해받잖아요. 그때 하시면 돼요. The TV가 is too loud. TV 소리가 너무 커 라고 할 때 TV가 너무 소리가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loud라는 이 형용사 자체가 소리가 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TV가 소리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 TV가 is 어떤 상태냐면 too loud. 소리가 너무 큰 상태야.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The TV is too loud. The TV is too loud. to를 좀 길게 끊어주시면 돼요. 제가 그 전에 읽었던 거는 제가 혀가 좀 꼬여서 잘못 발음한 거고요. 다시 한번 발음해드리면 The TV is too loud. to를 좀 길게 끌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Can you turn it down? 여기서 핵심 표현은 turn down이에요. turn down. 그렇죠? turn은 돌리는 겁니다. 네, 돌려서 down 밑으로 다운 시키는 거죠. 그래서 TV 볼륨을 돌려서 다운 시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소리를 크게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turn 하고 위로
up 쓰시면 됩니다. turn up 하시면 소리를 키워줄래? turn down 하면 소리를 줄여줄래? 라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 껴있는 it, 이게 나타내는 거는 TV를 얘기하는 거겠죠. TV 소리. 한번 읽어보면 can you turn it down? Can you turn it dow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TV is too loud. Can you turn it down? 저랑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읽을 기회를 안 드렸네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TV is too loud. Can you turn it down? 네, 되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20개 같이 표현 배워봤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배우신 표현들 중에서 정말 이거 처음 봐, 나 이거 처음 보는 단어야 했던 거는 많이들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을 내가 영어로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못한다 쪽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어려워서? 아니에요. 많이 안 해봐서. 그래서 영상 다시 보시면서 많이 정말 그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말해보는 연습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